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로스쿨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되게 늦었죠? 2월 12일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 업로드를 하네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일본의 그 카가와현에 있는 나오시마라는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예술의 섬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나오시마 여행 중에서 액션캠 뽐뿌가 생겨가지고 액션캠 인스타 360에 X4를 사면서 컴퓨터를 영상 편집용으로 조금 바꿨어요. 좀 바꿨다는 게 뭐 SSD 업그레이드 했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SSD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SSD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데이터가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 여행 가는 사이에는 제가 그 영상을 못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는 가고시마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거는 뭐 힙스터 여행지 추천해 주는 거에도 제가 올려드렸죠. 근데 제가 가고시마 여행 중에서 혼자서 여행 가니까 이곳저곳 다 가서 무리했다가 탈진을 해가지고 음식 주문하다가 한번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쓰러지는 와중에 혀를 깨물어가지고 여기 안쪽에 원래 말이 잘 안 나오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아직도 조금 혀 짧은 소리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서야 좀 나오기 시작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카야마 나오시마 데시마 다카마스 여행 요거부터 슬슬 보여드릴게요. 네, 그 나오시마를 주로 해가지고 갔는데요. 나오시마를 주 목적으로 해서 갔는데 뭐 나오시마는 예술 작품이나 건축 작품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네. 베네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나오시마라는 작은 공장 하나 있었던 섬을 가지고 예술의 섬으로 만드는 아트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나오시마가 예술의 섬이 되었습니다. 이 그 쿠사마야의 빨간 호박 이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두 개가 있어요. 제 호텔 방에도 원래 하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 보이는 게 풍랑주의보 때문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게 일단 나오시마 항구에 도착하면 반겨주고요, 우리를.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대부분의 건축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볼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베네스 하우스 뮤지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이거 건축물을 다 안도 타다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미술 작품들도 있고요.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쇠고리 이것까지 미술 작품이라 가지고 그 실수로 밟으려고 그러면 막 밀어. 막 밀면서 그것도 작품이라 그래. 네, 실수로 밟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설치 미술, 뭐 돌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여기에는 누워도 되는데 발이 닿으면 안 돼요. 네. 여기 근데 누워서 사진 찍어도 되고 앉아서 사진 찍어도 되고 포토스팟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누워서 사진을 찍었고, 발 닿아도 되는데 신발이 닿으면 안 돼. 신발이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신발이 올라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컨셉샷도 찍을 수 있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설치 미술 같은 곳인데, 여기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거 가지고 설치해서 이제 현대 미술을 보는데, 그 서양인들 분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어머니 분이 좀 예술의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다 이제 그냥 딴짓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실사판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인상이 깊었고요. 뭐 이거는 이거 작품 정면에서 찍은 거. 그다음에 이거 뭐 갤러리. 그다음에 이거는 그 갤러리 바깥에서 찍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후한 미술관 들어가는 그 길인데요. 한국에서 도일한 한국인 작가인 이후한 미술관도 나오시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볼만해요. 뭐 이후한 미술관 앞에는 이런 식으로 또 아치가 있어가지고 포토스팟도 있고요. 이것도 뭐 안도 사다하고 만들었겠죠. 네. 뭐 이런 데서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대시마도 베네스의 프로젝트에서 만든 건데 약간 설치 미술, 현대예술 스타일인 대시마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대시마 미술관은 미술관 보러 가기에는 굉장히 그 섬 크기에 비해서 볼 게 이제 한 두어 가지밖에 없고요. 그냥 힐링한다고 생각하고
힐링한다고 생각하고 전기 자전거 빌려 가지고 한 바퀴 쭉 돌고 한 바퀴 도는데 한 2-3 시간 걸리거든요. 미술관 보는 시간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제 되게 괜찮은 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게 베네스 하우스 파크라는 호텔에서 제가 묵었어요. 1 박에 70만 원 하는 굉장히 비싼 곳인데 저녁 식사가 포함이고요. 저녁 식사가 포함인데 그 저녁 식사 일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거기 양식 레스토랑은 프랑스식으로 굉장히 정통하게 진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일본 가는데 일식 먹어야지.' 하고 일식을 골랐는데 일식 샤브샤브는 그냥 샤브샤브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식 웬만하면 양식 옵션이 있으면 양식을 하시고 저는 양식 옵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거 요거가 이제 그 호텔에서 묵으면 이게 마페 같은 건데 나오시마는 뭔가 볼 거는 많은데 교통이 되게 곤란해요. 대시마는 어차피 왔던 대로 나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전거 빌리면서 짐 맡아 달라고 하면 되는데 나오시마는 전기 자전거 빌리면 이제 짐 맡아 달라고 할 것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데 이 호텔 베네스 하우스 호텔 숙박권이 있으면 이 체크인하는 날 아침부터 체크아웃하는 날 저녁까지 막차까지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쪼금 비싸지만 어차피 여기에서 1 주일 2 주일 살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길면 3일 있을 건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교통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셔틀버스 시간 맞춰서 다니면. 그래 가지고 저는 여기서 딱 1박 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라기보다는 가심비가 좋아요. 그 일단 짐도 호텔에다가 다 맡아 주고요. 짐도 호텔에다가 다 맡아 주고 그걸 가지고 짐 맡아 준 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냥 버스 타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돼요, 하루 종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네 진짜 이건 마페 같은 거라 가지고 1 박은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영상은 무슨 인스타 360이 아무래도 중국 회사다 보니까 중국어로 된 이상한 노래가 들어가 가지고 다른 거는 좀 배경음악이 좀 촌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한데 중국어로 된 배경음악은 좀 쉽지 않아 가지고 제가 내레이션으로 떼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서부터도 배경음악이 따로 없이 이거는 제가 직접 편집하니까 AI 배경음악이 안 입혀져 가지고 그냥 보세요. 이거 쭉 보시면 이제 '신기하다.' 또는 내지는 이게 사실은 제가 드론을 살까 했었는데 드론은 해외여행 다닐 때 굉장히 뭐 반입만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는 못 날리고 수도권에서는 하루 전에 허가 받아야 되고 이 정도잖아요. 근데 워낙 못 날리는 곳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무래도 상업용 드론을 가지고 다 중국 DJI에서 만들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아예 금지하려는 곳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 가지고 대신에 퍼스트 퍼슨 거니까 1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는 드론 비슷하게 나오는 액션캠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가고시마에서는 처음 이틀은 야쿠시마라고 하는 일본인들조차도 버킷리스트에 있다는 일본 땅끝마을 섬으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상이 야쿠시마에서 다 찍은 영상들이고요. 야쿠시마 뒤에도 영상을 계속 찍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쓰러진 기절한 것 때문에 그 아직 그 편집을 못했고요. 또 편집을 하려면 이왕이면 이제 컴퓨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네. 그 셋째 날부터는 이제 셋째 날에는 가고시마현 서쪽 끝에 있는 히오키라는 소도시에 있는 카노스케 증류소를 갔어요. 거기는 일본식 소주를 만들다가 일본식 소주 만드는 방식으로 위스키를 만든다고 해요, 현재는. 그래서 거기서 위스키를 마셔봤는데 약간 소주 방식으로 만든 위스키 해가지고 마셔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술을 좀 사왔고, 그 다음에 영어 가이드를 신청했는데 영어 가이드 신청한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가이드하고 만담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크래프트 맥주 씬과 향후 코리안 위스키가 재패니즈 위스키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네.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죠. 이제 넷째 날에 보이는 게 요 섬인데요. 요거 화산섬, 사쿠라지마라는 활화산이에요. 지금도 계속 연기가 나고 있어요. 2022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활화산을 가는데 올해는 겨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겨울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넷째 날부터 가고싶만은 여름 날씨여가지고 반팔 하나 입고 다녔어요. 이때 제가 체력이 많이 오링이 난 걸 간파를 못하고 사스마번 다이묘의 저택이었던 센가넨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사쿠라지마가 이렇고요. 여기가 센가넨이라고 해가지고 사스마번 그때 다이묘들이 저택이었는데 뭐 굉장히 예뻐요. 진짜로. 그 일본식 정원이나 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리움 미술관의 용인 에버랜드 쪽에 사실 거기가 본관인가? 그쪽에 있잖아요. 호암 미술관이라고. 거기도 약간 한국 전통풍하고 일본풍하고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인데, 거기도 저는 약간 늦봄 초여름에 가면 되게 좋아하고, 네, 이런 곳이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일본 규슈에서 남쪽 끝이다 보니까 여기가 야자수도 잘하고 되게 이국적으로 일본풍 정원인데 마치 동남아를 한 스푼 섞은 듯한 그런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도 그 사쿠라지마 활화산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똥똥거리면서 다이묘하면서 살면 참 좋았겠다. 차 한잔 마시면서. 물론 그분들도 뭐 자체적으로 뭐 힘든 게 있었겠지만 뭐 아무튼 뭐 이런 데서 이제 차 한잔 다른 데 저 안에 있는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팔자 좋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난 그런데 하지만 일주일 뒤면 개강이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네, 그래서 요걸 구경한 다음에 갔다 와서 저녁을 주문하려고 손을 이렇게 쭉 들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게 밖에 제가 나와 있었고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서 기절한 줄 모르고 피곤하면 입에서 피 좀 날 수도 있지, 좀 모든 호들갑이 하면서 그냥 호텔에 가겠다고 했는데 호텔에 버스 타고 갈 힘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쓰러졌던 동안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비싸도 좀 병원 갈 거라고 아직까지 후회 중입니다. 또 오늘은 그래도 병원 가가지고 내일 모레 검사를 또 받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네. 별일 아닐 거라고는 하는데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검사 받아보라고 하네요. 네. 5번째 날에는 원래 수족관이라도 갈까 했었는데 그냥 동선에서 가까운 미술관을 갔다가 귀국을 했어요. 시립미술관인데 뭐 칸딘스키, 르누아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시립미술관인데 이러한 예술가들이 가고시마 로컬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라인업이 되게 웅장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층에는 또 그 로컬 아티스트들이 해놓은 사진전이랑 그림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위에 뭐 칸딘스키 이런 건 사진 못 찍게 하는데 저기는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2월이 끝나고 3월이 돼가지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월 말 즉흥 여행지로 가고시마를 추천했었는데 1월 추천으로 바꿔야겠어요. 1월 추천으로 바꿔야겠어요. 너무 더워요. 내가 기절한 거에 내가 보기엔 탈수도 좀 있을 것 같아.
너무 더워. 반팔만 입고 다녀도 덥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해 지고 난 다음에 안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일본은 해 지고 난 다음에 할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소도시는. 그래 가지고 해 지고 난 다음에 안 돌아다니고 호텔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해 지고 난 다음에 돌아다닐까 봐 그 가죽 자켓 무거운 거 가지고 가방에 떼고 메고 있으니까, 아우 이 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우. 그래 가지고 가려면 1 월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냥 한파 경보 있다고 하는 날에, 한파 경보 있다고 하는 날에 어차피 거기는 한 10 도 20도 높으니까 그냥 거기 가 가지고 대충 그 약간 폼나는 가죽 자켓이나 뭐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간다면 저는 만약에 다시 간다면 저는 그 그 만약에 다시 간다면 저는 1 월에 갑니다. 12 월이나. 네. 1 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어쨌든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또 하나를 가지고 또 알려드리자면, 가고시마에서는 교통카드가 탭투페이로 돼요. 탭투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에서 탭투페이를 가지고 컨택리스를 가지고 EMV 컨택리스를 지원을 하면 그걸로 교통카드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마스터카드랑 가고시마시 교통국이랑 싸웠는지 마스터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트래블 카드, 그러니까 트래블로그, 하나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 트래블러스, 뭐 신한은행 솔, 뭐 토스뱅크 체크카드 다 마스터카드라고 해서 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고시마를 가지고 한국에서 가실 때는 하나은행에서 만든 트래블 고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비자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또 비자가 다른 게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비자라 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미리 알았더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트래블 고를 만들어서 갔을 텐데, 못 만들어 가지고 현금으로 계속 내다가 뭐 나중에는 못 참겠어 가지고 패스를 샀습니다, 이틀치를. 근데 패스 이틀치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쿠라지마까지 갈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네. 그렇다면 오늘 좀 긴 영상이었는데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행 영상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면, 공부 안 될 때 틈틈이 액션캠으로 찍은 영상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AI로 편집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여튼 아직 혁계몽고시 좀 아픈 거 빼고는 굉장히 좋은 여행이었고요. 둘 다 되게 만족했어요. 방학 동안의 예습도 사실 제가 지난 학기에 좀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목표를 낮게 세운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초과 달성해가지고 마음이 편한 방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곧 스터디미도 곧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례집 위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스터디미도 곧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